혹시 지금도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고 계신가요? 열등감이 당신을 짓누르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열등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며 열등감을 느끼고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뇌는 선천적으로 부정적인 정보를 더 잘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오랜 세월 동안 생존을 위해 위험을 먼저 감지해야 했던 본능적인 반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원시 시대부터 인간은 맹수나 자연재해 같은 위험 요소를 빠르게 인식해야 했고, 이를 위해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본능적인 반응이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칭찬을 여러 번 들었다가 한 번의 비판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의 뇌는 칭찬보다는 비판에 더 집중하며 그 기억을 오래 간직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려는 기제가 작동한 결과이지만, 실제로는 큰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더 강하게 각인하고 그것에 휩싸이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중생의 업식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중생이란 깨달음을 얻지 못한 보통 사람을 뜻하며, 업식이란 우리가 과거의 경험과 습관을 통해 만들어낸 인식의 틀을 의미합니다. 즉, 중생의 업식이란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사고방식과 습관이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본래 선악이 없으며 좋고 나쁨이 분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본능적으로 사물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그로 인해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하드웨어, 즉 뇌의 구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소프트웨어, 즉 사고방식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같은 컴퓨터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어떤 사고방식을 습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괴로움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자주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할까 하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불행한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현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보살의 마음에 비유하셨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존재로 넓은 마음과 깊은 자비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살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역시 모든 상황 속에서 배울 점을 찾고 불행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즉,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 긍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자 해탈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며 자존감이 흔들리는 순간을 겪습니다. 어떤 이는 학업 성적이 뛰어난 친구를 보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어떤 이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을 보며 자신이 초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는 뛰어난 외모나 재능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열등감이 단순히 자신의 부족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등감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기보다 더 나은 것을 원하고 현재의 자신이 아닌 더 뛰어난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욕심을 내게 되면 오히려 열등감을 느끼는 원인이 됩니다. 현재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라고 생각할 때 이는 단순히 자신의 부족함을 자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등감은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열등감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과장하며 보이려 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유로운 척을 하거나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실제보다 부풀려 말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자신의 열등감을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더 큰 괴로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된 이미지를 보일수록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거짓을 만들어야 하고 결국 스스로도 그 부담에 짓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두렵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현재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능력과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 높게 평가할 필요도 지나치게 낮춰볼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열등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 그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열등감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현실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만을 품고 괴로워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결국 삶의 고통과 기쁨을 결정짓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직장을 얻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집과 차를 가지면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범한 식사를 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먹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값비싼 음식을 먹으면서도 불평을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경험하는 감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직장에서 승진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제자리일까?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학대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내 때가 아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사고방식을 바꾸면 같은 현실 속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찾고 좌절하는 대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경험에 의해 형성되었지만 언제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몸을 단련하듯이 마음도 긍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차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습관이 되어 삶을 더욱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고방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루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기록해보면 놀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일은 왜 나에게만 생길까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다면 그것을 인식하고 멈추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대신 나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다. 라고 바꿔보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삶에서 감사해야 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사고방식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었는지 떠올려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출근한 것,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신 것, 친구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은 것 등 일상의 사소한 순간 속에서도 감사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불평 대신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면 삶 자체가 변화하게 됩니다. 결국 환경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2점. 이상과 현실의 조화. 우리는 모두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이상적인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높이 설정된 목표가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고 미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열등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자존감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자신의 능력과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그에 맞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그것이 실현 불가능할 정도로 높다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완벽한 삶을 원하며 단번에 높은 직위에 오르거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루려 한다면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인해 지속적인 불만과 스트레스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 경험, 성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현실적으로 100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200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110, 120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이 훨씬 건강한 접근 방식입니다. 작은 목표를 이루면서 점진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고 열등감 대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분수를 알고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좋지만 그 꿈이 우리의 현재 상태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최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의 태도입니다. 이상을 현실에 맞추고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고 현재의 나를 인정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3점. 남과 비교하지 않기.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평가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학창 시절에는 성적과 외모를 비교하고 성인이 되면 직업과 경제적 수준을 비교하며 사회적 위치와 인간관계까지 비교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른 환경과 삶의 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개개인의 인생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비교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만족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자신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발견할 때마다 열등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과 비교하며 느끼는 감정은 실제 우리의 가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는 각각의 크기대로 자라고 꽃은 각기 다른 시기에 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존재는 자신만의 성장 속도가 있으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를 비교하며 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의미 있는 비교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 기준을 따르기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방식입니다. 또한 비교를 멈추기 위해서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적인 기대와 타인의 평가에 얽매여 불필요한 부담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이 아닌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번뿐인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남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를 멈추고 나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4점. 현재에 집중하기.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정작 현재를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간 일에 얽매여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왜 나는 그런 실수를 했을까 하며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같은 불안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야 할 것은 현재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과거나 미래로 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곱씹으며 자책하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불안을 키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습관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불필요한 열등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며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라고 자책하는 사람과 같은 경험을 하고도 그때 실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니 이제 더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부자처럼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과거를 교훈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열등감과 자책에서 벗어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지나치게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현재를 망치는 일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충만해지고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미래의 경제적 어려움을 걱정하기보다 지금 저축을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은 대응 방법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습관이 들면 우리는 불필요한 후회와 걱정에서 자유로워지고 더욱 건강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5점. 작은 성공 경험 쌓기.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한 번에 큰 변화를 이루려 하고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스스로를 탓하며 자존감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작은 실천이 쌓여야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면서 자신감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큰 산을 오르려면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올라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정상에 도달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내 발걸음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통해 건강을 개선하려는 사람이 처음부터 매일 2시간씩 강도 높은 운동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운다면 금방 지쳐 포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운동을 한다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은 우리의 길을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기운이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생기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커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높은 목표를 세우고 실패할까 두려워하기보다 실현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처음부터 하루에 1권씩 읽겠다는 무리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하루에 10페이지씩 읽겠다는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목표를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책을 읽게 되고 결국에는 책을 읽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큰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완벽해지려고 애쓰기보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한 번에 바꾸려 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여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열등감은 흔히 경험하는 감정이지만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등감은 단순히 우리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이 되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더 나아지고 싶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고 미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존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충분한 존재이며 불필요한 욕심과 비교, 불안에서 벗어나면 더욱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괴로움은 결국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등불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열등감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고 계신가요? 열등감이 당신을 짓누르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열등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며 열등감을 느끼고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뇌는 선천적으로 부정적인 정보를 더 잘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오랜 세월 동안 생존을 위해 위험을 먼저 감지해야 했던 본능적인 반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원시 시대부터 인간은 맹수나 자연재해 같은 위험 요소를 빠르게 인식해야 했고, 이를 위해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본능적인 반응이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칭찬을 여러 번 들었다가 한 번의 비판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의 뇌는 칭찬보다는 비판에 더 집중하며 그 기억을 오래 간직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려는 기제가 작동한 결과이지만, 실제로는 큰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더 강하게 각인하고 그것에 휩싸이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중생의 업식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중생이란 깨달음을 얻지 못한 보통 사람을 뜻하며, 업식이란 우리가 과거의 경험과 습관을 통해 만들어낸 인식의 틀을 의미합니다. 즉, 중생의 업식이란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사고방식과 습관이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본래 선악이 없으며 좋고 나쁨이 분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본능적으로 사물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그로 인해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하드웨어, 즉 뇌의 구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소프트웨어, 즉 사고방식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같은 컴퓨터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어떤 사고방식을 습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괴로움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자주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할까 하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불행한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현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보살의 마음에 비유하셨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존재로 넓은 마음과 깊은 자비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살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역시 모든 상황 속에서 배울 점을 찾고 불행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즉,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 긍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자 해탈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며 자존감이 흔들리는 순간을 겪습니다. 어떤 이는 학업 성적이 뛰어난 친구를 보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어떤 이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을 보며 자신이 초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는 뛰어난 외모나 재능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열등감이 단순히 자신의 부족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등감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기보다 더 나은 것을 원하고 현재의 자신이 아닌 더 뛰어난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욕심을 내게 되면 오히려 열등감을 느끼는 원인이 됩니다. 현재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라고 생각할 때 이는 단순히 자신의 부족함을 자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등감은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열등감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과장하며 보이려 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유로운 척을 하거나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실제보다 부풀려 말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자신의 열등감을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더 큰 괴로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된 이미지를 보일수록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거짓을 만들어야 하고 결국 스스로도 그 부담에 짓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두렵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현재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능력과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 높게 평가할 필요도 지나치게 낮춰볼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열등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 그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열등감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현실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만을 품고 괴로워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결국 삶의 고통과 기쁨을 결정짓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환경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직장을 얻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집과 차를 가지면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범한 식사를 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먹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값비싼 음식을 먹으면서도 불평을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경험하는 감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직장에서 승진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제자리일까?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학대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내 때가 아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사고방식을 바꾸면 같은 현실 속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찾고 좌절하는 대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경험에 의해 형성되었지만 언제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몸을 단련하듯이 마음도 긍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차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습관이 되어 삶을 더욱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고방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루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기록해보면 놀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일은 왜 나에게만 생길까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다면 그것을 인식하고 멈추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대신 나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다. 라고 바꿔보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삶에서 감사해야 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사고방식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었는지 떠올려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출근한 것,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신 것, 친구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은 것 등 일상의 사소한 순간 속에서도 감사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불평 대신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면 삶 자체가 변화하게 됩니다. 결국 환경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2점. 이상과 현실의 조화. 우리는 모두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이상적인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높이 설정된 목표가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고 미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열등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자존감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자신의 능력과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그에 맞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그것이 실현 불가능할 정도로 높다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완벽한 삶을 원하며 단번에 높은 직위에 오르거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루려 한다면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인해 지속적인 불만과 스트레스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 경험,
성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현실적으로 100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200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110, 120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이 훨씬 건강한 접근 방식입니다. 작은 목표를 이루면서 점진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고 열등감 대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분수를 알고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좋지만 그 꿈이 우리의 현재 상태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최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의 태도입니다. 이상을 현실에 맞추고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고 현재의 나를 인정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3점. 남과 비교하지 않기.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평가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학창 시절에는 성적과 외모를 비교하고 성인이 되면 직업과 경제적 수준을 비교하며 사회적 위치와 인간관계까지 비교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른 환경과 삶의 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개개인의 인생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비교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만족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자신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발견할 때마다 열등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과 비교하며 느끼는 감정은 실제 우리의 가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는 각각의 크기대로 자라고 꽃은 각기 다른 시기에 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존재는 자신만의 성장 속도가 있으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를 비교하며 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의미 있는 비교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 기준을 따르기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방식입니다. 또한 비교를 멈추기 위해서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적인 기대와 타인의 평가에 얽매여 불필요한 부담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이 아닌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번뿐인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남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를 멈추고 나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4점. 현재에 집중하기.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정작 현재를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간 일에 얽매여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왜 나는 그런 실수를 했을까 하며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같은 불안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야 할 것은 현재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과거나 미래로 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곱씹으며 자책하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불안을 키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습관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불필요한 열등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며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라고 자책하는 사람과 같은 경험을 하고도 그때 실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니 이제 더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부자처럼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과거를 교훈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열등감과 자책에서 벗어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지나치게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현재를 망치는 일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충만해지고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미래의 경제적 어려움을 걱정하기보다 지금 저축을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은 대응 방법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습관이 들면 우리는 불필요한 후회와 걱정에서 자유로워지고 더욱 건강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5점. 작은 성공 경험 쌓기.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한 번에 큰 변화를 이루려 하고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스스로를 탓하며 자존감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작은 실천이 쌓여야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면서 자신감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큰 산을 오르려면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올라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정상에 도달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내 발걸음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통해 건강을 개선하려는 사람이 처음부터 매일 2시간씩 강도 높은 운동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운다면 금방 지쳐 포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운동을 한다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은 우리의 길을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기운이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생기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커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높은 목표를 세우고 실패할까 두려워하기보다 실현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처음부터 하루에 1권씩 읽겠다는 무리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하루에 10페이지씩 읽겠다는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목표를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책을 읽게 되고 결국에는 책을 읽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큰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완벽해지려고 애쓰기보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한 번에 바꾸려 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여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열등감은 흔히 경험하는 감정이지만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등감은 단순히 우리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이 되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더 나아지고 싶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고 미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존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충분한 존재이며 불필요한 욕심과 비교, 불안에서 벗어나면 더욱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괴로움은 결국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등불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열등감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고 계신가요? 열등감이 당신을 짓누르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열등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며 열등감을 느끼고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뇌는 선천적으로 부정적인 정보를 더 잘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오랜 세월 동안 생존을 위해 위험을 먼저 감지해야 했던 본능적인 반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원시 시대부터 인간은 맹수나 자연재해 같은 위험 요소를 빠르게 인식해야 했고, 이를 위해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본능적인 반응이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칭찬을 여러 번 들었다가 한 번의 비판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의 뇌는 칭찬보다는 비판에 더 집중하며 그 기억을 오래 간직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려는 기제가 작동한 결과이지만, 실제로는 큰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더 강하게 각인하고 그것에 휩싸이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중생의 업식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중생이란 깨달음을 얻지 못한 보통 사람을 뜻하며, 업식이란 우리가 과거의 경험과 습관을 통해 만들어낸 인식의 틀을 의미합니다. 즉, 중생의 업식이란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사고방식과 습관이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본래 선악이 없으며 좋고 나쁨이 분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본능적으로 사물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그로 인해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하드웨어, 즉 뇌의 구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소프트웨어, 즉 사고방식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같은 컴퓨터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어떤 사고방식을 습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괴로움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자주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할까 하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불행한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현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보살의 마음에 비유하셨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존재로
넓은 마음과 깊은 자비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살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역시 모든 상황 속에서 배울 점을 찾고 불행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즉,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 긍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자 해탈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며 자존감이 흔들리는 순간을 겪습니다. 어떤 이는 학업 성적이 뛰어난 친구를 보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어떤 이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을 보며 자신이 초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는 뛰어난 외모나 재능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열등감이 단순히 자신의 부족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등감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기보다 더 나은 것을 원하고 현재의 자신이 아닌 더 뛰어난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욕심을 내게 되면 오히려 열등감을 느끼는 원인이 됩니다. 현재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라고 생각할 때 이는 단순히 자신의 부족함을 자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등감은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열등감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과장하며 보이려 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유로운 척을 하거나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실제보다 부풀려 말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자신의 열등감을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더 큰 괴로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된 이미지를 보일수록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거짓을 만들어야 하고 결국 스스로도 그 부담에 짓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두렵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현재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능력과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 높게 평가할 필요도 지나치게 낮춰볼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열등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 그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열등감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현실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만을 품고 괴로워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결국 삶의 고통과 기쁨을 결정짓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환경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직장을 얻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집과 차를 가지면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범한 식사를 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먹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값비싼 음식을 먹으면서도 불평을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경험하는 감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직장에서 승진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제자리일까?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학대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내 때가 아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사고방식을 바꾸면 같은 현실 속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찾고 좌절하는 대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경험에 의해 형성되었지만 언제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몸을 단련하듯이 마음도 긍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차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습관이 되어 삶을 더욱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고방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루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기록해보면 놀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일은 왜 나에게만 생길까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다면 그것을 인식하고 멈추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대신 나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다 라고 바꿔보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삶에서 감사해야 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사고방식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었는지 떠올려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출근한 것,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신 것, 친구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은 것 등 일상의 사소한 순간 속에서도 감사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불평 대신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면 삶 자체가 변화하게 됩니다. 결국 환경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2점. 이상과 현실의 조화. 우리는 모두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이상적인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높이 설정된 목표가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고 미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열등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자존감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자신의 능력과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그에 맞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그것이 실현 불가능할 정도로 높다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완벽한 삶을 원하며 단번에 높은 직위에 오르거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루려 한다면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인해 지속적인 불만과 스트레스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 경험, 성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현실적으로 100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200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110, 120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이 훨씬 건강한 접근 방식입니다. 작은 목표를 이루면서 점진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고 열등감 대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분수를 알고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좋지만 그 꿈이 우리의 현재 상태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최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의 태도입니다. 이상을 현실에 맞추고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고 현재의 나를 인정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3점. 남과 비교하지 않기.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평가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학창 시절에는 성적과 외모를 비교하고 성인이 되면 직업과 경제적 수준을 비교하며 사회적 위치와 인간관계까지 비교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른 환경과 삶의 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개개인의 인생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비교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만족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자신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발견할 때마다 열등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과 비교하며 느끼는 감정은 실제 우리의 가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는 각각의 크기대로 자라고 꽃은 각기 다른 시기에 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존재는 자신만의 성장 속도가 있으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를 비교하며 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의미 있는 비교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 기준을 따르기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방식입니다. 또한 비교를 멈추기 위해서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적인 기대와 타인의 평가에 얽매여 불필요한 부담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이 아닌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번뿐인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남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를 멈추고 나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4점. 현재에 집중하기.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정작 현재를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간 일에 얽매여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왜 나는 그런 실수를 했을까 하며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같은 불안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야 할 것은
현재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과거나 미래로 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곱씹으며 자책하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불안을 키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습관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불필요한 열등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며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라고 자책하는 사람과 같은 경험을 하고도 그때 실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니 이제 더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부자처럼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과거를 교훈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열등감과 자책에서 벗어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지나치게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현재를 망치는 일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충만해지고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미래의 경제적 어려움을 걱정하기보다 지금 저축을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은 대응 방법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습관이 들면 우리는 불필요한 후회와 걱정에서 자유로워지고 더욱 건강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5점. 작은 성공 경험 쌓기.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한 번에 큰 변화를 이루려 하고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스스로를 탓하며 자존감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작은 실천이 쌓여야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면서 자신감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큰 산을 오르려면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올라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정상에 도달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내 발걸음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통해 건강을 개선하려는 사람이 처음부터 매일 2시간씩 강도 높은 운동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운다면 금방 지쳐 포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운동을 한다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은 우리의 길을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기운이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생기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커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높은 목표를 세우고 실패할까 두려워하기보다 실현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처음부터 하루에 1권씩 읽겠다는 무리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하루에 10페이지씩 읽겠다는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목표를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책을 읽게 되고 결국에는 책을 읽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큰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완벽해지려고 애쓰기보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한 번에 바꾸려 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여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열등감은 흔히 경험하는 감정이지만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등감은 단순히 우리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이 되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더 나아지고 싶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고 미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존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충분한 존재이며 불필요한 욕심과 비교, 불안에서 벗어나면 더욱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괴로움은 결국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등불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열등감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